게 이제 4차 산업의 이해와 투자 전략입니다. 아셔야 될 게 오늘 볼 뭐 종목들이나 뭐 4차 산업에 대한 이해나 뭐 이런 거는 거의 대부분이 소문난 잔치집이에요. 이 소문난 잔치집엔 먹을 게 없다. 요겁니다. 소문난 잔치집엔 먹을 게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잘 이해를 하고 하셔야 됩니다. 뭐 개미가 많이 타 있으면 털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일단은 이 4차 산업을 좀 이해를 하려면 제가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 공부도 시켜드려야 되고 하니까 제가 알아야 또 공부를 시켜드리잖아요. 공부를 좀 하면서 알아봤는데 산업과 산업혁명이 있는데, 사실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통 이거를 이제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이게 자세하게 딱 들어가면은 너무 양이 많아지니까, 실제로는 산업에는 이제 2차는 농수산업 중심의 이제 산업을 나타낸 거고, 또 여기에 산업혁명이라고 또 있어요. 산업혁명 1, 2차 산업이 거의 뭐 이제 그 공장 기계화, 뭐 이런 것들, 자동화,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그 노동자들이 막 자기네들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 파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공장 기계들 다 때려 부수고 막 이랬던 내용들이라고요. 1, 2차 산업혁명은. 그리고 나서 이제 넘어가는 게 3차가 뭐 이제 인터넷, 컴퓨터 뭐 요쪽이에요. 알기 쉽게, 이제 쉽게 생각하면 3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로 그런 비슷한 류의, 인터넷, 그다음에 컴퓨터, 웹 요쪽으로 이제 넘어가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넘어가는 건데, 지금은 이제 4차 산업을 4차 산업혁명하고 이제 같이 엮어서 들어가잖아요. 4차 산업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제 4차 산업은 보통 인공지능, AI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대표적으로 IoT,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그다음에 뭐 전기차, 전기차 뭐 이런 이제 전기차, 수소차 이런 것도 이제 자율주행 뭐 자동차 쪽에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클린 에너지라고 보면 되죠. 클린 에너지. 그다음에 가상현실, VR, 드론, 무인항공, 이 뭐 무인 택배, 공중 택시, 뭐 그 드론 택시 있잖아요. 드론 택시.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 그렇게 될 수 있죠. 여기에 뭐 엄청 많아요. 3D 프린터, 뭐 이런 쪽, 이런 애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개발은 거의 다 됐죠. 대부분 이제 상용화를 직전에 나누고 있는 이제 가상현실, 요즘에 이제 잘 나가는 뭐 메타버스라든가, 메타버스 말고도 또 뭔가가 또 있더라고요.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새로운 게 또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메타버스 이런 게 있고, 뭐 인공지능 AI 이런 거는 뭐 이제 대표적인 거는 그 알파고인데, 알파고를 응용하는, 이제 스스로 생각해서 분석하는 거죠. 주식에도 프로그램에서도 100% AI형 프로그램 출시 전 이런 것도 다 나오고 있고요. 뭐 산물 인터넷도 뭐 요즘에 뭐 지니, 그다음에 뭐 LG에는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집에서 이제 어플로 이제 문 잠김 확인하고 문 잠그고, 뭐 에어컨 틀고 버너 틀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여기에 이제 뭐 파생돼서 이제 자동차도 AI, IoT로 시동을 걸고 문을 열고 미리 열어놓고 예열을 시켜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자율주행은 뭐 자율주행 다 아실 거고, 클린 에너지도 뭐 전기, 수소, 핵융, 대표적인 이제 수소는 핵융합으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VIP 분들한테도 이제 몇 종목을 좀 찝어드렸어요. 이런 부분에서 한 10년, 20년 들고 가셔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죠. 빅데이터, 맞아요. 빅데이터 뭐 이런 것도 있고, 요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빅데이터도 근데 거의 AI에 가깝죠. 빅데이터도 AI,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쓰는 그 사용하는 거나 뭐 그런 걸 분석해서 데이터를 내어주는 거기 때문에 요쪽에 좀 파생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요런 애들, 무인 택배 뭐 쿠팡도 그렇고 뭐 이런 거에 이제 돈을 많이 쓰고 있죠. 3D 프린터. 3D 프린터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디까지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좀 많이 나아가면은 이제 바이오 쪽이랑도 굉장히 그러니까 거의 모든 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3D 프린터로. 지금은 뭐 뼈 뭐 요 정도 만들고, 뭐 건물 토대나 뭐 이런 요 정도 뭐 만든다, 입체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3D 프린터가 이제 프린팅 하는 거잖아요. 거의 복제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뭐 요걸로 신장이나 뭐 그러니까 그 장기나 뭐 심장 뭐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고 하고, 몸에 넣을 수 있는, 이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고 뭐 많이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도
바이오 쪽도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심오하게 들어간 이제 요건 이제 조금 경제학으로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요런 거나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사람의 일자리를 조금 잃잖아요. 잃는다는, 잃고 뭐 점점 실업률도 높아지고 뭐 이렇게 걱정들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제 생각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일을 모든 노동을 전부 자동화, 뭐 기계, 로봇, AI가 하면 실제로 사람은 노동을 하지 않잖아요. 인간은 인간의 노동이 필요 없다.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인간의 노동이 필요 없어지면은 인간이 돈을 못 벌죠. 제일 중요한 거. 소득이 없어져요. 소득이 사라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소득이 사라지면 기업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모든 돈을 부어가지고 로봇이랑 공장 짓고 막 AI 투입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었어. 근데 이걸 살 사람이 없어요. 지금 사실 지금 세대, 지금 이제 뭐 대학생, 초중고등학생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이제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그리고 20대 이제 막 취업을 앞두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의 좀 많이 힘든 시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이 이제 과도기라고,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과도기에 걸린 거예요. 2, 3차도 1, 2차도 그때 당시에 없어지는 뭐 직업들, 직종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특히나 뭐 3차 산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기업 때문에 그렇다고도 볼 수 있지만, 뭐 대표적으로 6.25 끝나고 막 생겼던 뭐 주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전파사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AS 센터에서 다 하는데 뭐 전파사 이런 것도 없어지고, 없어지는 직종들이 많겠죠. 근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서 새로운 직업이 도입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오히려 더 창출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물론 이제 그분들은 힘들었겠지만, 신문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 뭐지, 활자를 찾아가지고 그걸로 찍어가지고 문장을 만들고 그랬대요. 옛날에는 신문 만들 때도 그 옛날 도장 있잖아요. 도장으로 글씨를 하나하나 찾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만들고 기사를 만들고 해서 그거를 찾는 직업이 있었대요. 그걸 찾는 직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프린트라는 게 나오면서, 프린트가 나오고 컴퓨터가 나오고 프린트기가, 인쇄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그 직업이 이제 사라졌겠죠. 사라지면서 그분들을 이제 전환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시대에 뒤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많이들 그만두시고 막 이랬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사라지는 직업이 있을 거고, 또 새로 생기는 직업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4차 산업은 좀 달라요. 지금까지의 산업혁명이랑은 좀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실직의 위기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업 입장에서도 돈을 벌려면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수요가 사라져요. 돈을 못 벌거나 아무래도 돈을 안 쓸 사람이 없고 돈을 안 사고, 그렇겠죠. 그러면은 기업들은 이제 살 사람들만 사게끔 가격을 올리면 되겠냐? 그렇지도 않죠. 또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의식주의 해결 외에는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기본소득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이 자본주의, 돈을 버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버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더 똑똑하게 해서 돈을 더 벌고, 어떤 사람은 돈을 못 벌고, 뭐 이런 게 이제 자본주의의 개념인데, 그 틀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어느 정도의 기본소득이 있어야만 돈을, 이번에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코로나 때 그 사람들 다 줬던 거 있잖아요. 개인 사업자도 주고 안정자금 주고 막 이렇게 주는 거 있었잖아. 돈을 풀었잖아요, 그렇게. 이게 이제 기본소득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거였지만 소비를 높이기 위해서 돈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 현상이 분명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거기에 대한 해당해서 이제 대기업들이나 이런 애들도 자기네들이 돈을 벌고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막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 시기가 온 거죠. 예, 우리 것 좀 사달라고. 그런 식의 시대가 될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에서 낙후되거나 어렵거나 뭐 이런 사람들, 당연히 빈부격차는 점점 더 심해지겠지만, 제 생각에는 뭐 굶어 죽거나, 뭐 여러분들이 뭐 일자리 길바닥에 나앉아서, 물론 이제 하고 싶은 거를 많이는 못 하겠지만 조금씩 벌어서도 기본소득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고 오히려 기본소득이 들어오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어. 이거는 이제 그냥 여담으로 한 건데, 그래서 또 하나 더 하자면, 워렌 버핏이 여러분들 자는 시간에도
돈을 버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평생 노동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개소리죠. 개소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이 들어올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많고 욕심도 많고 한데 그걸 다 못하지, 이 정도까지 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기본소득, 이제 지금 산유국 중에 노르웨이인가?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직업이 없는 사람들도 월 200만 원씩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그게 가장 편한 얘기가 아닐까.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도 팁인데, 여러분들이 그 트럼프가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IS죠. 그쵸. IS를 이제 뭐 빠르게 소탕을 했는데, 대표적인 산유국들 있잖아요. 기름이 나는 나라 중에서 대표적인 이제 산유국들이 있는데, 미국 이제 알래스카 그쪽 이제 러시아한테 받은 땅에 엄청난 유전이 있었죠. 이슬람, 서아시아라 그래야 되나? 서아시아, 유럽 북쪽 그쪽 이제 걔네들은 이제 산유국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이 이 이라크나 뭐 이런 애들이랑 협의가 안 돼가지고 그 유전 때문에 다른 뭐 두바이 뭐 이쪽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쪽 애들이랑은 잘 협의가 돼서 유가를 조정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조정하고 얘네들이랑 협의해서 조정하고 할 수가 있었는데, 이 이라크나 이런 애들 말을 안 들었던 거야. 그거를 종교적으로 생각해가지고 평화 유지를 한다 뭐 어쩐다 이런 얘기를 테러를 하고 뭐 이런다는 얘기를 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름 때문인데 이제는 기름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점점 이제 기름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오죠. 점점 기름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걔네들이랑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친하게 그냥 빠질 수가 없으니까 정리를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끝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세계 경제나 이런 게 모든 게 다 돈 때문에 움직이고, 돈으로 인해서, 물론 이제 권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게 돈이거든요. 지금 미국 사실상 경제적으로 봤을 때 중국을 자꾸 견제하는 이유가 자기네들이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달러와. 지금 미국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은 어떤 거를 강점을 세웠냐면 일단은 오일이에요. 그리고 달러, 그리고 국방. 천조국이라고 그러잖아요. 1년에 1000조를 쓴다고, 국방에만. 요 세 가지로 미국이 세계 강국을 이제 유지하는데 꼭 있었던 게 있었는데, 사실상 이제 국방이라 하면 뭐 지금 물론 이제 국방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오일 때문에 이제 달러가 같이 이렇게 묶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이제 한데 묶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이제 거의 한데 묶어요. 오일과 달러. 오일 값을 조정해서 달러 값도 같이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힘을 썼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이제 오일이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달러의 가치도 하락하게 돼. 세계 통화인데, 달러가 이제 세계 통화인데 그 통화의 가치가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얘네들이 돈까지 풀고 있잖아. 자국 내 달러를 풀고 있음.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이게 여러분들 주식하는 데 있어가지고 미래를 좀 보고 파악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달러 자국 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를 가속화되고 있죠. 그러면서 자국 내에만 풀고, 저번에도 제가 이걸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국 내에만 풀었지 실제 외환을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 사실상 전 세계죠.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유 중.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가치 가지고 있는 그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달러 값이 올라가면 어떻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의 가치가 떨어지면 미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요. 얘네는 달러와 오일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는 이제 국방밖에 없는데, 국방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오일, 달러 다 잃음. 곧 잃게 돼. 이대로 가면은 잃게 될 거예요. 또 다 잃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이랑 싸우는 이유가 바로 히토류죠. 여러분들이 히토류가 어떤 하나의 그 원소가 아니고 희귀한, 지구에서 구하기 힘든 어려운 희귀한 원소, 이거를 이제 히토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에 쓸 히토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핀인가? 그거를 이제, 그게 이제 중국에서 거의 한 80% 70% 이상 내장이 되어 있고, 이제 그거를 이제 무기로 쓰는 거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왜냐면 요거 가지고 자동차 반도체, 뭐 컴퓨터 반도체, 램, CPU, 그래픽 카드 이런 거 다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걸 만들 수 있어야 AI도 발전하고 뭐 공장도 돌아가게 하고 자동차도 만들고 핸드폰 만들고 다 만들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무기로 쓰니까 중국에 대한 제재를 더 노발대발하고, 오히려 바이든 같은 경우는 그 트럼프 쪽이랑 좀 다르잖아요. 정치 색이. 그럼에도 이거 하나는 같이 유지를 하고 있고, 오히려 북한에게는 조금 더 혜택을 주려고 하고 북한을 회유하려고 하는 이유가, 또 북한에도 엄청난 히토류량이 매장이 돼 있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유통할 아직 능력도 안 되고 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잘 해서 거기만 이제 뭐 한다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성향이 이제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되는 게, 지금 거의 중국이 다 따라왔어요. 그래서 중국을 이제 옹호하는 건 아니고, 사실상 위험하죠. 사상도 위험한데, 중국은 공산주의였고 사회주의고, 위험한 사상을 가진 국가가 세계 1위가 된다
라는 거 자체가 조금 많이 위험해서 오히려 미국에 가면 좋겠지만 그것도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식이나 뭐 이런 부분도 당연히 대입을 해가지고 물론 이제 어떻게든 되고 뭐 나라가 망하고 세계가 망하고 뭐 이러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돼요. 이제 4차 산업혁명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경제관념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이제 해야 되는데 가상화폐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가상화폐 4차 산업혁명의 가상화폐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선물로 따지면 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금과 은으로.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미국에 이제 금 광산이 좀 많았고 그래서 이제 금도 뭐 통제를 했었고 뭐 이랬는데 이제 그 가상화폐 이 가상화폐라는 거는 사실상 이제 어쨌든 이제 사람 뭐라 그래야 돼 지금 이제 이 가상화폐가 할 수 있는 거는 현금으로 선물화할 수 있는 믿음이 아직까지 있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조금 어렵겠지만 사실 이제 이 가상화폐 자체를 정부기관에서 본인 국가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미국의 이제 달러처럼 미국에서 가상화폐를 새로운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너네 이거 써 이걸로 하면은 우리가 정식 인증해 줄게 라고 하면 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건 다 끝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되게 불안정하고 위험한 상태에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 얼마죠? 비트코인이 많이 빠졌네요. 계속 빠지고 있네. 보여드릴게요. 여기 요 사이를 지지받고 있구나. 4천에서 5천 사이 정도. 4,800에서 5천 정도.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게 아마 여기서 바로 빠졌으면은 한 2천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올라왔을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요 정도 선에서 반등을 줄지 안 줄지 모르는데 요거를 반등으로 뭐 생각을 할지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 딱 올렸다가 한 6천까지 올렸다가 3만 원대까지 확 뺄 수도 있고 개미털기로 시나리오 상으로 보면은 지금 개미들이 너무 많이 타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VIP 분들한테는 제가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2천만 원대로 내려오면 2천만 원 한 초중반대로 내려오면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개미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2천만 원 이제 초중반대 내려오면 사야지 라고 생각하는 개미들이 수두해.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거의 전 세계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다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개미들이 타는 걸 일단 싫어한단 말이야. 그러면 2천만 원 초반대까지 안 가요. 일단 올려요. 제가 봤을 땐 여기서 조금 이렇게 횡보하다가 요런 박스권을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요런 박스권을 만들다가 한번 돌파해서 올려주고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빠질 것 같아요. 요런 식의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여기서 횡보하다가 이렇게 돌파하고 어느 정도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2천만 원대 여기서 이제 살려고 했던 개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바로 가려나 보다. 여기서 막 추격을 하겠죠. 지금 악재에도 빠지지가 않잖아. 막 중국 안 한다, 어쩐다, 뭐 어디 나라도 이제 안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메이저 아니면은 뭐 다 상폐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엄청 흔들고 있잖아. 흔들고 있는데도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올려놓고 여기서 이제 개미들이 추격을 하면은 여기서 온갖 악재들 막 제가 말했던 그런 뭐 우리 새로운 뭐 화폐를 만들고 있다. 안전하고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뭐 화폐를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온갖 악재랑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요거 쫙 뺄 거예요. 이렇게. 제 생각에는 쫙 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이제 원래 2천만 원 요때 살려고 했던 애들이 막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여기서 막 다 들어갔단 말이야. 그럼 얘들이 어떻게 해? 요거 손절하겠죠. 손절할 놈도 손절하고 죽을 놈도 죽고 그러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슬금슬금 여기서부터 이제 슬금슬금 이렇게 올릴 거라고. 거의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코인이나 이런 거 지금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기회가 와요. 만약에 이제 아빠가 올라가면 이제 자식들도 따라가는 애들이 있어서 그런 걸로 또 먹을 수 있고 하니까 너무 요 화폐해서 뭐 묻어두고 존버해야지 이런 식으로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별로 좋지 못한 생각인 것 같아요. 또 화폐도 이제 말했듯이 뭐 미국의 힘 이제 전자화폐도 뭐 금이나 이런 걸로 이제 가상의 금이죠. 가상의 금이고 그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바뀔 수도 있겠죠. 판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미국이 이제 손 놓고 있는 건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미국을 걱정하는 이유는 이거는 이제 TV에서 본 건데 벽을 세우는 국가가 항상 망해 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은 멕시코 장벽을 세웠잖아요. 트럼프가. 벽 자체가 징크스라기보다는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하는 임시 방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리장성 같은 경우도 위에 흉노적 있잖아요. 진시황이 정확하지 않으면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제 짧은 지식으로 제가 뭐 역사가는 아니기 때문에
만리장성 이제 진시황이 했는데, 이 진시황이 흉노적을 막기 위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흉노적을 막기 위하다는 거는 핑계고,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근데 이 자기의 권력이 아직도 강하고 막강하다는 걸 과시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내부적으로 분쟁이 많았어요. 중국 최초의 통일이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분쟁이 많았고, 결국에는 진시황이 죽고 다시 갈라졌었죠. 다시 갈라졌다가 재편돼서 이제 통일이 됐다고. 그 두 개 국가가 호랑 위였나? 옛날에 이제 공부할 때 잠깐 관심 있어 공부할 때 보고 만 거라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둘이 그래서 다시 결국에는 분열해서 두 파로 나뉘어가지고 치고받고 또 싸우다가, 그러니까 진나라는 망했죠. 요거 만리장성 쌓고 망했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제 결론은 만리장성 아무튼 짓고 망한 진나라 망.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요게 1번이고, 제가 아는 게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독과 동독. 서독과 동독 이제 베를린 장벽이죠. 그 서독이 그거는 얘네도 이제 분단 국가였죠. 서독이 민주주의고, 그쵸. 동독이 공산주의였죠. 동독이 공산주의였는데, 이 베를린 장벽을 누가 세웠냐면 동독이 세웠어요. 왜 세웠냐면, 대외적으로는 우리는 다른 국가다, 차단, 이게 이제 대외적인 얘기였지만, 실제로는 자기 동독 사람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지금도 이제 탈북하고 막 이러잖아요. 탈북하고 막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서독으로 가기 위해 엄청 탈동을 한 거죠. 탈동독을 한 거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세운 게 베를린 장벽이었어. 자기네들 사람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동독이 망했죠. 그래서 망하면서 소수통일이 됐고, 서독이 장벽 부순. 아마 서독 시민들이 이렇게 장벽 부숴서 넘어오라 그러고 막 그러면서 막 행복해하고 막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제 생각엔 이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란 말이에요. 트럼프가 멕시코 장벽 건설했고, 제가 알기로는 완공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미국이 지금 많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입지가 점점 힘들어지고, 수주자들의 그 등살을 못 이겨서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상 입지 자체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봐도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절대 강국이 아닌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이득을 볼지 손해를 볼지는 줄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오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막 했었고, 오일이 자기네들이 강점이니까 했었는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오일로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새로운 거에 이제 어쨌든 미국도 이제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근데 미국도 인구가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걔네가 뭐 한 2억 조금 넘나요? 미국이 엄청 인구가 그렇게 엄청 많은 것도 아니에요. 일본이랑도 얼마 차이 안 나요. 일본이 이제 1억 조금 넘고, 미국이 한 그 2배 정도? 3억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미국이 3억 좀 넘네요. 3억 3천 정도 되네요. 세계 3위. 근데 이제 중국이랑 인도에 비하면, 거의 중국이랑 인도가 전 세계의 한 절반 정도, 한 3분의 1 정도를 인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아셨으면 좋겠고, 너무 서론으로 많이 빠졌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요거 하나만 더 보고 종목을 볼게요. 요거 아셔야 돼. 제가 이제 볼 거는 이제 키움에 있는 그 인포스탁이라고 해가지고, 뭐 거기에 그 섹터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종목들인데, 거기에 있는 애들은 거의 뭐 그렇게 소문이 난 종목들이죠. 실제로 소문난 잔치집엔 먹을 게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려야 될 게, 모르고 있던 종목들이 유도 테마에 편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결국 뭐냐면 차트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VIP 분들한테 매니 능률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드릴 때 윤석열 관련주인지 거의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 추천해준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고, 그게 갑자기 올리기 시작. 그게 제가 언제 드렸냐면, 이 급등하게 여기 동그라미 친 데 있죠, 여기. 요때 드렸어요. 제가 요때 아무도 몰랐어요. 이거 장투로 드렸거든요. 길게 보고 들고 가라고 요날 딱 드렸어요, 요때.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날라간 거야. 날라가기 시작하더니 멈출 기세가 없었죠. 계속 날라갔죠. 제가 거의 한 3,000원 좀 안 되게 드렸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3,000원 넘게 드렸나? 이렇게 드렸나? 3,000원 요때 딱 드렸어요. 요날 딱 드렸을 거예요. 요날 딱 드렸어요, 제가 VIP한테. 지금 제가 VIP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때 제가 딱 드렸거든요. 요때 드렸고, 요날 아마 제가 26일 요때 드렸을 거예요. 아마 요때는 목요일날 요때 요 이틀 사이에 드렸을 거예요. 요때 3,200원 뭐 이럴 때. 지금 이제 3만원 갔잖아. 10배 갔어요, 10배. 거의. 그러니까 이게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게 윤석열 주로 편입될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저도 몰랐고,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거고 소문이 안 났었던 거죠. 근데 차트를 보고 드렸더니 그 소문이 나버려서 쫙 갔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물론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게 없지만 그래도 아주 없는 건 아니고 좀 빼먹을 게 있으면 좀 빼먹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같이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같이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조금 가지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조금 찾아보려고 그 VIP 분들 말고 이제 무료방 분들한테 뭐 제 기법 다 드리고 뭐 그럴 수는 없으니까 검색기 다 드리고 막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찾아가지고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인포그룹이라고 있어요. 인포그룹 여기 이제 왼쪽에 요 창 왼쪽에 보면 지금 화면에 안 나오는데 요 창 왼쪽에 보면은 검색하는 게 있는데 0654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요 섹터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여기 요렇게 해서 섹터 구성 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이제 여기 있는 거 보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다 이제 소문난 애들이 좀 많이 뜨긴 하죠. 뭐 그런 식으로 테마를 여기서 이제 테마 검색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보고 싶은 종목들 있으면 여기서 쭉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요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태풍 장마 저번에 이제 요걸로 한번 제가 공개방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처음부터 한번 쭉 볼게요. 이런 거는 이제 바이오 뭐 이런 쪽 5G도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에 해당하는 그런 종목이고 금요일날 이제 5G 종목들이 조금 강했네요. 이런 것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걸로 보시면. 그다음에 뭐 보시면 제가 쭉 봤을 때 여러분들 뭐 우주항공 산업 이런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너무 근데 많이 올라가지고 보면은 이런 거는 이제 올라가진 않고 이제 오히려 빠지고 있는 추세긴 한데 이런 거는 지금 하는 건 안 되고 요 추세를 이제 깰 때 하는 거고 여러분들 항상 보실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추세를 깰 때 하는 거예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얘는 지금 흐름을 이제 바꿨죠. 이런 흐름을 여기 바꿨어요. 이런 거는 이제 조금씩 주워서 하시면 시간은 좀 걸려요. 이런 거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보시면은 얘도 추세를 이제 돌린 거예요. 근데 이 항공우주 쪽은 계속해서 발전을 하긴 할 거예요. 지금부터 해서 조금 길게 보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주 산업까지 생각하면 이제 5차 거의 5차 수준이거든요. 우주 광물이나 뭐 그쪽에 이제 히토류도 많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우주 테슬라나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우주에 하려고 했던 게 지구에 없는 운석에만 있는 함량되어 있는 그런 그 원석들이 있는데 그런 게 이제 히토류랑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도체 히토류나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 신소재 같은 것도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운석들을 개발하는데 그러면 이제 화성 정도는 가야 되고 그 화성에서 광물을 캐와야 되고 그런 거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주 쪽도 길게 봤을 때 거의 뭐 대물림 수준의 길게 봤을 때 이런 추세 돌린 종목들을 보면은 얘네는 이제 아무래도 끊임없이 한 10년 20년 동안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한양 디지텍 뭐 이런 것도 보시면은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요게 그냥 다 매집이라고 이게 다 매집이라고 해요. 근데 이 종목 자체가 조금 위험한 종목이어가지고 살짝 요런 추세가 있죠. 요런 저점을 보면 이런 추세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요때 보셔야 되는 게 이거를 내가 10년, 20년을 다 과연 묻을 수 있을까를 보셔야 되잖아. 그럴 때는 이제 요 이제 재물을 보는 거죠. 이게 100% 맞진 않겠지만 그래도 시총 1000억이고 지분이 엄청 탄탄하네요. 대주 지분이 50% 중에 이제 한 명이 30% 정도를 갖고 있고 통신 장비 요 IoT 뭐 요쪽이네요. 요쪽이 이제 반도체 쪽 이런 쪽 하면서 거기 이제 우주선이나 뭐 이런 부품 쪽인 것 같네요. 재무도 뭐 상패당할 뭐 당분간 상패당할 뭐 그런 건 아니고 이런 것만 꾸준하게 보시면 이것도 근데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요거 10,000원 돌파하면은 어디까지 날아갈지 몰라요. 예. 요거 돌파하면.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요 흔들기도 폭도 엄청 크잖아. 지금 마이너스 60%막 50% 반토막 이하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분할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요거 버틸 수 있는 분들만 하시는 거예요. 퍼스텍도 요것도 방위산업이랑 뭐 우주산업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요것도 제가 봤을 때는 세력이 붙어 있다고 봐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대문화 이런 걸 좀 보시고 좀 오래 묻어둬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버텨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적자도 좀 있고 하니까 좀 조심해서 해야겠네요. 요거는 지금 좋아요. 스윙하기 지금 딱 좋은 자리고 요 정도 손절 잡고 하시면 요것만 이탈 안 하면 최소 여기까지는 이게 한 1년 정도 보시고 한 50% 이상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종목들이 좋은 게 많아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다음 강의가
이제 7월에는 VIP 7월 그리고 이제 8월에 이제 공개방. 일단은 보면은 7월 VIP 강의는 세력 화살 배공, 그다음에 사용법. 요 화살표 드릴 거고 VIP는 8월 되면 이제 팬방까지 오픈 테스트 실시간을 할 거고, 그리고 8월이 도담 출범 1년 딱 이제 2년 차가 딱 넘어가는 거죠. 8월이 1년 딱 되는 1년 시기예요. 1주년이 되는 시기라 요때 아마 제가 이벤트를 할 거고, 공개방 분들은 검색기 일종이랑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그냥 전체 그걸로 해가지고 검색 일종에 막 VIP만큼 엄청 좋은 건 아니고, 예, 여러분들이 쓰는데 이제 조금 좋게 쓸 수 있는 검색기 종이랑, 그다음에 이제 VIP 할인권 뭐 이렇게 드릴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 화살표 있잖아요. 이 화살표는 요거는 딱 요번에만 7월에만 딱 드리고, 이거 이벤트라고 보시면 돼요. 1주년 이벤트예요. 1주년 이벤트고 후 상품화 될 거예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요 화살표는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지금 딱 계신 분들만 드릴까요? 그 전에 가입을 하셔야 돼요. 하시려면 상품화가 돼가지고 VIP 가격을 리딩 가격이 조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요 화살표를 추가해서 드리는, 그러니까 화살표가 필수 제공이 될 거예요. 화살표 가격을 추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 리딩료가 지금 계산해 보면 한 달에 16만 5천 원이거든요. 그거는 고정이 될 건데, 이 최초 가입할 때 화살표 가격이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3개월 하시는 분, 6개월 하시는 분, 1년 하시는 분 해가지고 가격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화살표가 거의 한 50만 원 가까이 될 거예요. 거기서 이제 조금씩 차등 할인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거고, 그 VIP 할인권을 이제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VIP 분들은 이거 있잖아. 있는 분들도 있잖아. 있는 분들 8월에는 요거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화살표 요 분들은 제가 요거 좀 바뀔 수 있습니다. 요 VIP 할인권이나 뭐 요 상품화된 요것도 좀 바뀔 수 있고, 요거 지금 제가 요 화살표를 넣을지 아니면은 종가 베팅을 넣을지, 그 초심 자강이 있잖아요. 그 종가 베팅을 넣을지 아니면 둘 다 넣을지 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어서 좀 바뀔 수는 있지만, 보유자분들은 좀 제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연장권을 좀 드리던가 뭐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충분히 납득하실 만한 좋은 걸로, 이벤트니까 1주년 이벤트고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1년을 유지를 할 수 있었고 하니까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가지고 해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